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9일 월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파 주식 조국년영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이 있는 날이죠. 그 주죠. 이제 수요일까지만 장이 이제 거래가 되고 나면 또 추석 연휴로 들어갈 텐데요. 금일 시장이 모두 플러스로 시작을 해서 코스피는 끝까지 플러스로 좀 끝이 났고요. 코스닥은 장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이제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좀 강한 상승세를 좀 타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2%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이 출발은 좋았습니다만 마지막에 0.85로 하락 마감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 어떻게 또 해외 시장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또, 이번 주도 옵션 만기일도 있고,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 추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겹치는 날인데, 일단 장 시작 출발은 뭐, 산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뭐, 일단 분위기는 네네. 아직 저항대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얻어맞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더 올라야 되겠다 이런 의지는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위쪽에 이제 그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이 딱 저항대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단기에 올라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을 것이다. 이게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9월 초에 만들어졌는데 지속적으로 끌려 올라오다 보니까 네. 저항대까지 어느 정도 다다랐다. 음.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쉬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네네. 이런 모양새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해외 쪽에서 이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네. 뭐 22가 이제 이번 주말쯤 될 것 같은데 12일, 13일 정도 되는데 요때 이제 금리 결정을 할 것이다. 근데 22 마이너스 쪽으로. 네네네. 좀 마이너스 낮춘다는 쪽으로 얘기죠. 갈 경기 것이다. 부양한다는 얘기다. 네. 예. 그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채권을 매입하는 거.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을 완화시켰다는 이야기 되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여기다 유동성을 더 공급해주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유럽은 경기 부양책에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바로 우리 명절 끝나고 나면은 다음 주 17일, 18일 날 FOMC가 진행되는데 거기서도 FOMC에서도 금리 인하 유력이 네. 유력하다고 나오고 있네요. 지금 90% 이상 네 유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파월이 손을 든 것 같죠? 그래서 또 항복하나요? 네네 금리 네. 인하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트럼프가 요구한 1%를 맞추려면 이번에 금리 인하 0.25%포인트 하게 되면 네네. 두 번 남아 있는데 둘 다 금리 인하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은 2018년도에 금리 신나게 올렸던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요거 보고 있으면서 아마 웃고 있겠죠. 그렇게 그래서 한번 이제 동결을 네. 했는데, 잘했다. 우리가. 우리도 네, 이제 네. 금리 인하 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좋은 소식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 반등에서 어떤 부담감 일단 네. 첫 번째 나와 있고, 두 네. 번째 명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명절날은 또 주식을 끼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네.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어떤 나쁜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오히려 더 이게 네네. 지금처럼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풍부하게 있는 상태에서는 주식을 갖고 가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이 또 갑자기 뭐 무역 분쟁이 나빠진다거나 그렇게 될 일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좀 기대할 수 있는 호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주식을 들고 가는 게 더 유리한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통적으로 명절 전에는 좀 팔아치우는 그런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아마 매도가 좀 나왔을 것이다 보여지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또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만기일에서는 청산 물량이 반대로 나오지 않겠는가 뭐 그런 예상도 좀 있죠. 그러니까 네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수가 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 들어가기 좀 애매하고 근데 시장의 기대감은 좀 나와 있고 네네. 갈팡질팡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한동안 또 지수로 상승 견인했던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도 나름 괜찮았고, 네. 또 항상 뭐, 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잠시 나갔다가, 들어올 네. 땐 항상 이제 시총 상위주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근래 네네.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저 지수 상승 견인의 한 역할을 또 한 것 같은데, 이제 뭐 네. 계속해서 어떤 저항대에 이제 접근은 해 있고 지금 계속 될 것인가 또 근데 당분간 또 어떤 특별하게 또 악재 소식도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는 게 또
조금 더 그렇죠. 악재가 없어요. 네네네, 희망을 좀 네네. 갖게 하기는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음. 말씀을 오늘 무료 방송할 때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네. 10,000원짜리 주식이 네. 20,000원이 갈 것이다. 네. 이걸 알고 있다라면 지금 주가가 특별한 이유를 통해서 8,000원으로 떨어졌다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네, 그렇다면 사야죠. 그죠? 매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사야죠.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이 다 안 돼. 이거 뭐 지금 2,000원이나 잃었어. 나는 주식을 팔아버릴 거야.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게 단기적인 악재가 대체적으로 해소가 되는 과정이고 네네. 장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기대치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주가가 지금 단기적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왔다. 네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데 음. 여기에서 에이 시장이 많이 올라가니까 팔아버릴 거야. 지금 개인들 수급동에 살펴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뭐 지금 외국인들 다시 돌아와서 바이를 그러니까요. 외치고 있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연속으로 좀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래서 상황이네요. 지금 이렇게 네. 장기적 시황의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음. 지수가 빠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회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네네. 절대 여기서 도망가면 안 되는 음. 그런 위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네. 뭐 환율도 지금 좀 진정이 되는 셈 1200원대 네, 계속 네, 네. 있다가 오늘 이제 1193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상승의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데 개인 네. 투자자는 오히려 공격하기보다는 다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뭐 자금들이 어디서 주식 이제 그만할래 무서워 이제 팔아가지고 또 안전자산으로 많이 넘어가시는 상황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실제적으로 네. 지난달에 외국인들도 국내 주식을 일부 매도를 해서 돈을 갖고 나간 게 아니고 국내 채권을 또 샀다는 얘기가 있고 전 세계 채권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 보실 만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채권을 하는 그 움직임이 굉장히 커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뭐 외국인들이 이제 채권을 매수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이제 장기적인 어떤 그 부담감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이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좀 네. 질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위험 자산보다 안전 자산이다.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채권들을 많이 사다 보니까 네. 채권을 많이 사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네네.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고 네. 이제 수익률이 계속 내려가니까 지금 전 세계 채권의 25%, 약 4분의 1가량이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갔어요. 와우. 네. 이게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이제 채권은 보통 할인채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만기에 12,000원을 주는 채권이다 그러면 여기에 원금 뭐 10,000원, 그다음에 이자 2,000원 해가지고 네. 이게 다 포함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처음에 살 때는 내가 10,000원 주고 12,000원짜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인돼서 발행이 되는데 네. 지금 채권의 가격이 13,000원에 가 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만기까지 가지고 가면 12,000원을 돌려받는 채권을 13,000원 주고 사는 건데 네네. 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미친놈들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네, 13,000원 주고서 12,000원을 돌려받는다. 이게 미친놈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네. 안 가죠. 내가 투자한 네, 네, 거보다 네. 더 작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순진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네네. 채권은 가지고서 만기까지 간다. 음.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뭐 안전자산이니까. 그러니까 2년물이냐 뭐 네, 5년물이냐 네.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를 네, 말씀을 그러니까 많이 이런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거 살 때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거다. 네네. 이런 실수요자, 네. 채권의 그렇죠, 그렇죠. 실수요자는 네, 실수요자들. 만기까지 가져가는 사람들. 네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음. 대신에 아파트를 살 때도 그냥 에이 나는 안 살고 그냥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갭 투자하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지금 채권도 그런 식이죠. 아, 채권이 약간, 지금 만기 때 12,000원 돌려받는 채권이 13,000원이지만 네네. 사람들이 계속 몰리기 때문에 이건 14,000원까지 올라갈 거야. 음. 이렇게 단기로 뜯어먹으려는 그 아. 수익을 내려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성 투자 네네네. 자금들이 꽤 대거 모이면서 네네. 그렇죠. 채권의 가격은 그래서- 오르는데 금리는 다시 마이너스로 진입되는 그렇죠. 큰 악순환이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채권의 이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의 그 가격이 거품이 많이 끼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러니까 기준점은 12,000원인데 13,000원, 14,000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준점하고 멀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멀어지면 그 가치가 이제 너무 벌어지게 되면 더 이상 살 사람이 없겠죠. 그럼 이제 그러면은- 매물이 화락 쏟아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이든 그 돈들이 뭐, 네. 그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가 이제 맹점입니다. 그러네요. 그 그렇게 돈들이 채권에서 예. 우르륵 쏟아져 나온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까요? 뭐 부동산으로 가도 되고 여기 저기 가도 되는데 그게
일부분이 증시로만 들어오더라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이 얘기죠. 채권 시장이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죠. 뭐 일부라고 해도 네네. 시장을 어떤 그 견인하는 그런 역할들은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은 뭐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뭐 시간을 두고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시황적인 호재, 그다음에 네네. 이런 채권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 증시 이 주식시장 자체가 네네. 좀 시간을 두고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겐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네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단기성 투자 자금이 그 안전자산으로 해서 들어간 게 일단 들어간 것보다도 거기 들어갔었던 수익률을 빨리 단기적으로 해내고 오겠다라는 단기 네네네. 수익성을 갖고 뛰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조금만 나와도 증시에 조금만 영향을 주어도 굉장히 또 호재성 그런 뉴스가 또 될 수 엄청 도움이 있고, 되죠. 네네. 네네. 전체적으로 세계 시장이 악재들이 조금씩 수그러드는 상황, 또 미국과 중국도 다음 달에 또 협상 테이블을 다시 앉는다는 얘기가 있고, 네. 뭐 우리나라 국내에 일본과의 마찰도 있습니다만, 뭐 국산화한다는 얘기가 또 실제로 적용한다는 얘기도 맞아요, 있으면서 생각으로 이것도 되게 재밌죠? 네, 충격을 빨리빨리 좀 완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으면서 증시에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법한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탈출,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막 들었다 눌렀다 하는 이 모양새들이 네네네. 개인 투자자들 질리게 만든 거예요. 이제 새파랗게 질려버렸군요. 최종적으로 네. 이제 8월 26일이었나요? 그때 사이드카 떨어질 때 8월 6일 날. 투자자들에게는 네네. 이제 정말 그 희망 한 조각 남아있는 희망까지 다 뺏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들은 좋아지고 있다. 분위기는 호조권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게 주식을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시장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게 네. 마음이 떠나버리면 다시는 안 할 거야라고 하시면은 못 와요. 못 오시고 또 한참 올라가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주변에서 괜찮대 주식시장 이제 살만하대 이러면 또 오시는 분들이 왕왕 계셔가지고 요번엔 좀 그런 똑같은 패턴을 반복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뭐 월요일 시장 그리고 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 11일이고요. 그 이후로는 추석 연휴가 또 긴 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성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생각 외로 시장의 조건들은 잘 마련되어 있다. 상승의 발판들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시장을 잘 관망하시면서 꾸준히 대응해 나가신다면 요번에 또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뭐 마지막 격언은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을 뭐 계속하면서 탈출을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엔 부자빠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예상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시기 때문에 주식은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 이걸로 마무리하고 오늘 이거 짧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한 번 또 맞춰볼까요? 저번에 잘 걱정의 맞는데. 벽을 타고 이게 생각보다 또 근데 너무 짧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주식은 주식시장은만 주식시장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주식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